안녕하세요. 게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네, 오늘은 차에서 각도를 좀 다르게 해봤어요. 이쪽으로 하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똑바로 해봤는데 좀 옆으로 하는 게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이렇게 찍을게요. 아니,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책을 좀 들었어요. 되게 감동적이던데?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의 또 그리고 이제 이 선생님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냥 느끼기에 정말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을 지금 겪고 있었고 그리고 정말 죽음을 코앞에 둔 상태였는데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정말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어떤 것을 남기고 이제 돌아가신 거죠. 되게 소름 돋더라고요. 뭐라 그러지? 이어령 선생님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옳다 그르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더 좋다 안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거예요. 기버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노후 준비? 진짜 노후 준비는 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노후 준비라고 하면은 일단 돈부터 생각하잖아요. 경제적 자유 이런 것도 그렇고 다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래요. 행복? 돈,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전에 되게 못 살아서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도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요즘 이제 퓨처 셀프 이것도 읽고 있기도 하고 미래의 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항상 제가 알고 있기로 저는 이제 막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 그걸 생각할 때 막 가슴이 설레거나 그러지가 않는 게 제가 별로 돈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아니면 몰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왜 좋은 것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저는 이제 좋은 걸 별로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큰 설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와이 대저택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하와이 대저택 이걸 이제 꿈꾸시는 거고 아마 그걸 생각할 때 설레셔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떤 물질적인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막 설레는 게 없어요. 제가 사실 제 차가 경유차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굉장히 안 좋고 이게 또 좀 오래되기도 해서 차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왜 되게 좋은 차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막 설레야 되는데 그렇게 설레지가 않아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미니 쿠페 보면은 되게 예쁘더라고요. 예뻐요. 근데 그게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없고 내 것이 되면 좋겠지? 막연하게. 근데 그게 막 너무 갖고 싶어 막 설레고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레이 이런 거 살까? 그러니까 경차가 돈도 안 들고 좋잖아요. 저 그리고 차에서 영상을 많이 찍으니까 영상 찍기 좋은 차를 사야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지. 네,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주제는 뭐냐면 또 삼천포로 자꾸 빠지려고 그러는데 노후 준비에 대해서 제가 제 친구의 시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부모님이 이제 노후 준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들었을 때 본인 시부모님은 노후 준비를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지금 되게 노후를 잘 살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계시냐 했더니 이제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또 연금이랑 이렇게 다 잘 나오게 해가지고 한 달에 진짜 꽤 여유 있게 매달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있는데 이제 시아버지는 대기업에서 이제 기술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왜 은퇴하고 나서도 더 일 좀 해달라고 해서 할 정도로 장인인가 아무튼 이런 거예요. 그랬었고 그래서 정말 지금 연세가 꽤 되시는데 한 5년 전에 이제 정말 은퇴를 하셨고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피아노 레슨실을 운영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되게 연세에 비해서 예전 시대에 살았던 분들에 비해서 뭐랄까 능력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은 이 사회에서 굉장히 쓰임이 많았던 분들이라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노후를 지내고 계시냐, 어떻게 지내시냐 했더니 일단은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진 않는 거죠. 근데 그걸 되게 좋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게 생각할 수 있죠. 나이가 들어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게 나쁜 건 당연히 아니죠.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하루하루 삶을 어떻게 사는지 들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에 좋다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나이니만큼 여기저기 아프신 편찮으신
하시는 데도 있으시고 하니까 건강을 굉장히 신경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분이서 건강에 좋다는 거, 뭐 요즘 CAA 주스 뭐 이런 거 맨날 만들어 드시고, 오전에는 그런 거 만들고, 그리고 이제 TV 보고, 뭐 홈쇼핑 보고 이제 뭐 필요한 거 구매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침을 늦게 먹고, 이제 점심 안 먹고, 그리고 저녁을 좀 일찍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맨발 걷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거 하고 또 집에 와서 이제 또 TV 좀 보다가 그러다가 주무신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으신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뭐 가끔 여행도 가고 뭐 동창회 이런 데 가시고 하겠죠. 근데 저는 그냥 그 얘기 딱 듣는데, 아, 그게 노후 준비를 되게 잘 하셔서 되게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죠.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남편도 제가 이 얘기를 해주면은, 야, 되게 잘 살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듣는데, 그분들 진짜 행복하실까? 아니, 왜 그러냐면은 시아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고 일을 하셨었잖아요. 정말 나이가 많으실 나이가 한참 더 돼서 은퇴를 해야 되는데도 붙잡아서, 회사에서 붙잡아서 일을 하셨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일하는 게 힘들고 또 나이가 있으니까 더 이상 하기가 힘드니까 그만두셨겠죠. 그래도 그때의 그 뭐랄까, 이 세상에 내가 기여하는 거, 이 회사에 내가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 굉장히 성취감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러한 성취감을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도 어쨌든 피아노 레슨실을 운영을 하셨고, 그러면은 음악 하셨던 분인데, 근데 지금은 제 말은 뭐냐면은 돈이 굉장히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복을 위한 기본 조건인 거. 근데 이분들은 행복을 위한 기본 조건은 다 되신 거죠. 사실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그냥 저는 약간 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 이제 지인의 이분도 이제 시어머니인데 이분은 좀 연세가 많이 많아요. 그러니까 환갑하고 나서부터 이제 원래 이제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제 힘드신 거죠, 몸이. 그러니까는 나는 이제 좀 쉴 거다. 그래서 정말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약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마치 어린이집처럼, 아침에 막 저희 동네도 보면은 어르신들 이렇게 차량이 다녀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처럼 오전에 이분들 이제 모시고 가서 점심 드시고 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하고, 그리고 한 3, 4시에 이제 집에 오시는 거죠. 그럼 그것처럼 이 지인의 시어머니도 그렇게 매일매일 아침에 이제 경로당을 가셔서, 그래서 점심 드시고, 그리고 이제 한 오후쯤에 오신대요. 그리고 주말에는 그럼 뭐 하시냐고 했더니, 주말에는 거의 뭐 TV 본다고. 근데 저 여러분 이분들의 그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저는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냥 그렇게 살기가 싫었어요. 저 지금 경로당 다니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이미 안정화되어 있는, 그걸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던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폄하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옳다 그르다도 없어요. 그냥 여기는 제 채널이니까 제 생각에 얘기를 하면은, 저는 하루를 살아도 되게 의미 있고 설레게 살고 싶어요. 지금처럼, 지금 제가 사는 하루하루처럼. 그리고 제 미래에 제가 몸이 힘들잖아요, 나이가 되면은. 그때 내 몸이 힘들어도 할 수 있는 일, 저는 돈을 벌고 싶다기보다 일을 하고 싶어요, 계속. 제가 전업주부 하는 동안 너무 우울하고 자존감 떨어지고, 그래서 그게 약간 마치 무슨 피해의식 이런 것처럼 남아있어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 우리 남편이 막 은퇴 막 파이어족 되게 부럽고, 근데 지금 회사를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걸 누리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월요일 아침에 회사를 가기가 싫은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정말 막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은퇴하기 싫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 일을, 그러니까 저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이제 퓨처 셀프 읽으면서 정말 그 영상을 찍어볼까? 미래의 나에게 영상을 찍어볼까? 이런 생각하면서 미래의 나, 5년 후에 10년 후에 내 모습 어떨지에 대해서 상상을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는데, 솔직히 이런 것 같아.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이 책에서 이하영 원장님은 목표를 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목표가 나를 한계를 지어버린 것 같아서 목표를 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도 사실 약간 마찬가지로 퓨처 셀프 이제 미래의 나에게
계획에 대해서 이 영상을 찍으려다가 제가 1년, 그러니까 올해 목표는 이미 다 정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괜찮아. 근데 5년 뒤에 10년 뒤에 저의 미래의 나의 모습을 좀 상상을 하려니까 좀 한계를 짓는 것 같아서 제가 바라는 건 이거예요. 이게 좀 막연하고 추상적이라서 제가 영상도 못 찍겠고 목표도 못 쓰겠는데 뭐냐면 정말 제가 감히 이어령 선생님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는 말을 못 하겠지만 정말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 뭔가를 이롭게 하는 뭔가, 그러니까 기여를, 공헌을 하는 뭔가를 하고 있고 싶어요. 제 노년에 저의 노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거는 저는 뭐 경제적 자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제적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의 그 인생 핵심 가치 중에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의 시간적 자유, 언어적 자유, 경제적 자유 이렇게 해서 목표에 있어요. 경제적 자유 필요해. 근데 제가 진짜 제 인생 핵심 가치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의 이제 가장 우선은 이제 신앙이고 그 다음이 성장 공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 공헌은 사실 가치예요. 저는 정말 저의 이제 신앙과 성장과 공헌 이 세 개를 그리고 사실 이제 사랑 이것도 가치죠. 얘네를 정말 늙어 죽을 때까지 이 핵심 가치에 맞는 하루하루를 살고 싶어요. 제가 전업주부였을 때 우리 아이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있었고 다 잘하고 있었어. 나는 이 사회에서 아이들을 잘 기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정말 자위를 했지만 제가 그때 우연하게 은행에서 다른 일 보러 갔다가 그냥 한번 물어봤거든요. 저 혹시 만약에 대출 내면 얼마까지 돼요? 0원. 그때 저는 정말 약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냥 현타가 많이 왔었어요. 이 사회에 내가 약간 잉여인간 그런 느낌? 근데 제가 그때는 전업주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었고 적어도 우리 가족에게는 나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내가 케어할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케어해줘야만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런 존재인데 나는 이 세상에 또는 내 가족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기여를 하는 게 난 받기만 하는 그런 존재로 사는 거가 약간 싫다. 뭐라도 기여를 하는 뭔가를 하고 살고 싶다. 그 나이에 그걸 하고 살 수 있게 나는 지금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자기 개발을 이렇게 미친 듯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고 미라클 모닝을 하고 건강을 돌보고, 왜냐면 건강해야 최대한 제가 병에 안 걸리고 체력이 되고 해야지 뭐든 할 수 있거든요. 기여를 할래도 누굴 도와줄래 뭐라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을 정말 우선적으로 돌보고 있고, 그리고 머릿속에 든 게 없으면 안 돼요. 인풋을 계속, 그러니까 책을 읽고 그리고 저만의 시간 사색하고, 제가 책을 읽고 사색을 하고 글을 쓰고 그리고 이렇게 공유하고 운동하고 또 공부, 영어 공부도 하고, 그냥 이 모든 자기 개발을 하는 거는 저는 정말 나이가 들어서 정말 그 이어령은 선생님처럼 죽는 그날까지도 그 하루가 되게 뿌듯하게 그렇게 사는 노인이고 싶어요. 진짜 그게 저의 약간 인생의 목표? 이런 거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사실 이런 생각까지 못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거 유튜브에 왜 이게 떴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고 이분이 이제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무인 카페를 차려가지고 지금 막 50개인가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막 생겼고, 근데 거기에 이제 경단녀 어머니들 있잖아요. 막 5, 60대 어머니들을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인 카페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시간만 일을 하면 된대요. 너무 좋은 거. 이분들에게 살면 활력이 되는 거.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여를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기여라고 해서 기부, 돈을 꼭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의미에서 기여하는 거.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거. 정말. 그게 진짜 사람을 행복하게 하거든요. 그게 진짜 그 죽음의 수용소 이 책에서 말하는 의미 부여가 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은 행복하고 정말 죽을 만치 힘든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그런 힘이 있어. 내가 어떤 의미 있는 것을 하고 있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핸드폰이 지금 햇빛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게 열을 받아가지고 꺼져버렸어요. 영상을 더 이상 찍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찍으려고 내려왔더니 또 햇빛이 이렇게 아무튼 영상을 찍기가 쉽지 않네요.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정말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말 이 세상에 또는 누군가에게, 이 세상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을 주는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그렇게 사는 게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사는 노후를 준비하는 게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가진 거, 내가 깨달은 거,
느낀 거,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 이걸 지금 계속 하는 게 저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최고의 노후 준비다. 저는 그렇게 정말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또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또 다 컨텐츠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그거를 저는 정말 나이가 들어서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건강 관리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또 모르죠, 제가 뭘 할지. 우리 꼬이백 커뮤니티 하시는 분들을 꼬치님들이라고 부르기로 우리 방장님들이랑 얘기를 했거든요. 특별히 저는 진짜 우리 꼬치님들이 정말 꿈을 이루는데 제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 걸 꿈꿉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꾸고 저도 꿈을 꾸고 같이 해나가는 거. 그게 너무 생각만 해도 막 생각하니까 막 울컥하는데 진짜 자존감 낮고 너무 우울하고 그랬던 제가 지금은 다른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용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걸 더 구체적으로 더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캐다맘이라는 이 뭐라 그러지?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그렇게 막 이렇게 설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는 혁신을 일으켜서 세상을 변화시켰잖아요. 제가 그것까지 하겠다는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나의 이 그릇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내가 이 땅에 사는 어떤 이유, 의미를 최대로 발휘시켜서, 그래서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렇게 사는 노인, 그렇게 노후를 살고 싶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나중에도 계속 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기버마인드인데, 여러분 정말 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기버마인드는 남에게 줘서 손해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제일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런 기버마인드를 가지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햇빛 때문에 힘들어. 더 열심히 해서 좀 이렇게 이 영상 촬영하는 스튜디오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문득 합니다. 감사합니다.